앞서 보신 것처럼요. 밖으로는 본인의 측근을 러시아 전장으로 보낸 북한 김정은이라면 안으로는 과거 최근에 평양을 침투했다고 얘기한 그 무인기를 우리가 보냈다. 이 증거를 확보했다. 백령도 얘기를 오늘 북한 당국이 꺼냈습니다. 일단 군사 전문가인 국민의힘의 유영원 의원 목소리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우리 이제 한국군의 소형 정찰용 드론과 유사한 형태인데 이 무인기는 그러니까 탑재 중량이 600g도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탑재물을 달 수 있게 설계된 게 아닙니다. 북한군 파병이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이러한 좀 술책이 아닌가. 남조선 당신들이 평양 한복판에 무인기 띄우지 않았냐? 범인은 당신들이야. 라고 했던 게 한 2주, 한 1, 2주 정도였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아예 오늘은 구체적인 정황 증거라면서 본인들이 증거를 갖고 있다. 백령도에서 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김여정이 계속 이 부분을 연일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의도는 분명한 것 같아요. 무인기를 계속 주장함으로 인해서 실제 이제 북한군의 어떤 파병 문제를 좀 희소화시키고 또 국내적으로 보면 이제 좀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다. 정찰당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이제 알리면서 주민들을 결속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계속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더 지금 아마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미 지난 8일 날 백령도에서 이륙해서 전단을 살포했다고 하는데 좀 전에 유영원 의원 이야기처럼 이번에 보인 무인기가 그렇게 무거운 어떤 전단을 달 수 있을 만한 그런 용량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또 궤적을 공개한 걸 보면 우리 드론사가 창설되기 이전부터 그런 자료들을 꾸준하게 공개를 한 것인데 과연 그게 정확한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 아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백령도에서 이륙했다는 거 이거는 이제 백령도에 우리 해병대가 그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한의 어떤 군대가 이걸 북한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공개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신빙성은 떨어지는 것 같고 아마 이런 용은 아마 대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나오는 그래픽이요. 저희 뉴스탑10이 만든 게 아니라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북한 당국이 공개한 당신들 남조선의 무인기가 이렇게 왔어라고 만든 그래픽입니다. 저 연두색, 초록색 선을 따라 쭉 백령도에서 우리가 무인기를 띄웠다며 저렇게 서해상을 타고 지금 뭐 룡현군, 태탄군 이거는 이제 분단 이후에 북한이 이제 황해도 지역에 지명을 저렇게 단대고 천리마구역을 지나서 평양, 한복판, 김정은의 집무실까지 저렇게 왔다. 그게 백령도에서 띄운 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북한이 강조했습니다. 저건 이제 북한이 만든 거고요. 저희가 만든 그래픽은 이거예요. 지난 8일에 이륙을 했고 9일에 살포했으며 13일에 북한 평양 형제산 구역에서 무인기를 발견했다. 이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런데 이제 문성부 센터장님, 예. 군사 전문가인 유영원 의원 얘기는 우리 군의 무인기는 탑재 중량이 600g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설계 안 됐다. 이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 군이 띄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북한은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예.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켜야 되거든요. 실제 보면은요, 북한이 여러 가지 기만 전술을 쓰고 있는데 지난 8일 날 김정은이 국방 종합대를 방문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력 통일할 의지도 없고 그다음에 조국 해방이니 이런 건 과거엔 얘기했지만 지금은 관심도 없다. 근데 그 시기에 이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로 파병이 됐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영원 의원이 얘기한 것은 우리 군 지난번 국군의 날 때도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이 정찰용 무인기거든요. 예. 이 무인기가 중량이 600g밖에 안 돼요. 예. 그럼 북한 주장대로 전단을 싣고 갔다면은 그 먼 거리를 날아가서 떨어뜨렸다?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고 예. 사실은
평양이 뚫리고 북한 영공이 뚫렸다는 것을 최소화시키려면 바다로 봐야 돼요. 육지가 뚫렸다고 하면 그 모두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뭐 합참도 대꾸할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이렇게 말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영공을 수없이 무인기가 떠나들었고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금 이 파병, 다시 말하면 침략 전쟁에 파병한 이런 김정은의 무모한 도박을 덮어보려고 하는 이런 이 불순한 의도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문 센터장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거짓말이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 100%에 가깝다는 분석을 해놨는데 거짓말이라도 북한이 좀 더 성의가 있다면 평양 침투 날짜를 처음에는 10월 3일, 9일, 10일 심야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또 10월 8일, 9일이라고 했고 날짜는 좀 맞췄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군 당국이 봤을 때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굉장히 거짓말도 이게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3일, 9일, 10일 이렇게 했는데 8일 날 백령도에서 이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앞에 3일 얘기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래서 이 발표된 내용만을 봐도 북한의 내용이 굉장히 허술하고 기만적인 내용이다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백령도를 지목했다? 거기서 무인기 띄우지 않았냐? 그러면서 정말 오랜만에 뭐 원점 타격이라는 말도 썼기 때문에 어쨌든 러시아 파병 이후에 북한이 안으로 내부 결속도 있지만 우리가 뭔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북한에 할 경우에 원점 타격 뭐 이런 거친 표현도 썼기 때문에요. 그 박충건 의원님. 네. 요즘 뭐 저희 뉴스탑10 시간에 김여정의 입에서 여러 속보들도 나왔습니다만 이번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상공 무인기 출현, 대남 전단이 살포한다면 들깨무리들이 어떻게 개거품 물고 지저댈지 보고 싶어. 정말 원색적인 비난을 했는데 김여정도 무인기 침투를 가정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정말 그 품격 없는 그 논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기본적인 목적은 그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여정의 말처럼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레기 풍선이 날아오는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국민적 피로도와 정말 불만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울 상공에 북한이 소위 말하는 김여정이 말하는 것처럼 무인기에다가 삐라까지 달고 와서 살포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피로도와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증폭될 것이고요. 그렇게 남한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대북 학생기 방송도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의 군인들을 파병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정보 수집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성기로도 알려줬어요. 네. 사실. 그리고 실제로 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을 또 이제 상대하기 위한 심리전 이제 인원들도 파견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남한 내에서 반대 여론을 만들어서 우리 정부와 여당을 불리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남남 갈등 차원의 첫 번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런 피로도 조성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북한을 좀 이렇게 자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최근에 많은 무기들을 러시아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래서 재고가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운이 안 좋게도 이번에 신의주 일대와 자강도가 홍수 피해가 나서 수해가 있었죠. 수많은 군수 공장들이 소진됐습니다. 자강도는 북한의 군수산업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어떤 군수산업 시설들이 다 파괴가 된 상황에서 소진된 재고까지 채우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북한군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북한군 또 1만 2천 명 그것도 최정예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대 그것을 1만 2천 명이나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니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굉장히 불안함을 갖고 있다.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군사전력이 많이 악화됐다. 파병도 했고 그리고 러시아로 무기도 많이 옮겨갔고 실제로 최근에 이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거기가 군사공장 기지가 있어서 그 무기가 많이 소진되고 피해를 입었다는 게 박충건 의원의 분석입니다.